12월 ISM 서비스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50.6을 기록을 했고요. 예상이 52.5였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떨어진 것이죠. 이전에도 52.7이었으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컨센을 예상했는데 예상을 깨고 50.6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신규 주문은 52.8을 기록을 했고요. 더 크게 시장에서 놀란 건 이 고용에 있습니다. 7.4%나 감소를 해서 43.3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수치가 20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멘트를 보게 되면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객 수요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고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남겼고요.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또 가격이 있는데 물론 전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이 되었죠. 하지만 이 가격이 50 이상을 상회한 게 무려 7년 가까이 됩니다. 꾸준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뜻이고 게다가 오랫동안 중단 없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은 이 물가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도 좀 더 살펴보고요. 결국 이번 12월 달 ISM의 서비스 PMI는 상당히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고요. 먼저 서비스 고용지수, 특히 이슈가 되었던 이렇게 7.4%나 급락을 하게 된 이 고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이 정도까지 크게 떨어졌던 것은 과거 경기 침체 레벨을 제외해놓고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이 정도까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고용 데이터에서도 미리 감지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ISM 서비스 지수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11월 달 S&P 마켓 PMI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ISM 서비스 PMI에서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처음 이슈가 된 게 아니고 한 달 전 S&P 글로벌 PMI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구매관리 담당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해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코멘트를 살펴보면 생산량이 증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주문이 늘어난 게 3개월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잘랐고 그런데 이 변화가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폭이 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비스업에서조차도 고용 감소가 일어났다라는 점을 상당히 의미 있게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의 S&P 마켓 PMI 보고서를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이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이어진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업은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는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발적 퇴직자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고용 축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차 적극적인 해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 사항이었고요. 한마디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당시 11월 S&P 글로벌 PMI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서비스업까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서비스업이 나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향후 더 안 좋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번에 PMI가 그렇게 집계가 된 것입니다. 11월 달 S&P 마켓 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전망을 했죠. 향후 12개월 전망이 가장 약한 수준까지 떨어졌던 게 11월 달 조사였는데 그런데 이게 또 좀 반전이 생겼습니다. 12월 달 S&P 글로벌 미국의 서비스 PMI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헤드라인 수치가 올랐습니다. 51.4로 10월달 50.8에서 올랐고, 더 중요한 것은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월달 서비스 부분에 기업들의 고용이 확대되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어요. 게다가 일자리를 늘리는 속도가 6월 이후 가장 빨리 늘렸다라는 것이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언급하면서 미래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언급했던 그 담당자들의 코멘트가 180도 또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향후 활동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채용했다라고 내용을 완전 뒤집은 것이죠. S&P 글로벌의 서비스 PMI를 정리를 해보면 11월 달에는 고용이 일부 줄었다가 12월 달 들어서면서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늘었죠. 그러면서 고용도 빠르게 회복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어찌 보면 조금 들쑥날쑥한 그런 내용이죠. 이게 S&P 서비스 PMI의 조사 내용이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따라서 이 데이터 자체만 보고 오류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S&P 글로벌하고의 조사 방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11월 달 S&P 마켓은 고용 감소를 언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ISM 조사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맥을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두 기관의 서비스 업황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아직은 PMI 조사만으로는 서비스 업황에 대한 위축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여전히 지금 헤드라인 자체가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현재 수준의 고용이라든지 또는 소매 판매, 서비스 이런 데이터를 놓고 경기를 전망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뭔가 여기서 더 나빠지 그런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좀 더 명확하게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너무 쉽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 현실 경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소비, 서비스 업황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필수 소비를 영위하고 있는 그 구간까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등락이 이 구간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서비스와 소비는 그냥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눈으로 가시화된 나빠진 데이터를 기대한다면 이는 고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실업률이 치솟아야 결국 그런 소비와 이런 서비스 업황이 두드러지게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한마디로 경기가 부러져야 뭔가 뚜렷하게 이런 서비스, 소비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바닥 저점을 지났는지 지금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들어섰는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를 제조업의 턴어라운드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제조업 PMI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반등하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모빌라이가 1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서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죠. 한마디로 자동차 반도체 섹터는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도 생산 라인 캐파를 채우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올해죠. 1분기 생산 단가를 최대 15%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8인치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7나노 제품에서도 가격 인하 10%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TSMC 같은 경우에는 2나노도 가격 인하에 대한 검토가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수익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지금 23년도 지금 TSMC 실적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최근 겁니다. 계속해서 연간 성장을 이어오던 TSMC가 보시게 되면 23년 계속 하회를 했죠. 11월 달까지 월별 매출 통계를 보면 4.1% 마이너스입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TSMC가 창립한 이후로 전년 대비 이렇게 실적이 줄어든 게 2번인가 3번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23년도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중요한 것은 24년이 어떻게 되냐 이거일 것 같은데 내년에도 가격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결국 반등하는 듯한 이런 제조업황의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닥난 재고를 일부 채우는 재고순환 수준에 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찐 수요,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결국 몇 달 동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움직임도 재고를 보충하는 수준에 그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빌아이가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 재고가 과잉이라는 점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가이던스 실적을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것도 반토막이나 1분기 매출을 줄여버렸습니다. 24년 하반기 돼서야 그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사실은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확대될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섹터는 제조업 업황의 선행이죠.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하는 듯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도 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지표들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보시면 서비스 가격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7년 가깝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추이를 놓고 보면 지금 곧 있을 CPI 발표도 앞두고 있죠. 11일 목요일 12월 CPI가 발표될 것인데 클리블랜드 CPI 전망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쎄요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지금 YOY로 보더라도 CPI가 3.2가 컨센인데 3.3 정도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코어도 3.8인데 3.9로 소폭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MOM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은 각각 0.2%인데 다 0.3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CPI도 글쎄요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의 GDP 4분기 전망이 2.5%입니다. 이게 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3%까지 근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높아지면 결국 1월 FOMC 얼마 남지 않았죠? 1월 말이니까 다시 연준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금융 환경이 다시 긴축적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 3%까지 높아진 GDP가 2% 초반대까지 떨어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더 좋겠죠. 2% 초반대까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그렇게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의 CPI와 GDP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소비 여력도 그렇고 결국에는 둔화에서 위축이 되는 이 과정 어딘가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에서 결국 파월이 혼자 오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고요. 이 말은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연준이 실업률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고용시장에서의 뚜렷한 변화, 실업률 상승이 되겠죠. 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긴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실업률이라는 이런 고용 데이터가 통화정책에 상당히 느리게 반응하죠. 그리고 한번 생기면 그 진행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고 대응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지난 12월 FOMC 의사록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파월의 발언과는 달리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보이죠. 결국에는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시장의 기대만큼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히 희박해진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3월의 금리 인하 여부는 사실 1월 FOMC 결과를 놓고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때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보면 충분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물가가 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에서 2%로 가는 이 길이 상당히 어려운 길이죠. 대체적으로는 주거비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번 인플레의 원인이 공급층 요인으로 발발을 했고,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컨센입니다. 근데 이제 3%에서 2%로 가는 이 마지막 구간에 결국엔 이 수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봤듯이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7년 가깝게 상승률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물가가 재차 반등을 하거나 또는 3%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연준이 긴축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보험성 인하를 할 것인지,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연준의 스탠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집단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시장의 오버, 과잉이 되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이 이 연준과의 간극을 어느 정도 해석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구간으로 지금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시기가 되면 다시금 TMF라든지 공격적인 채권 투자에 포지션을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ISM 서비스 PMI 관련해서 쭉 정리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